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께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데요. 지금 대학생으로서 가산 자격증을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소방 준비 시작한 초시생이고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능검이랑 GTF, 커먼까지 따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수험생분들이 이제 전공 공부와 그리고 이제 소방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처럼 이제 가산점 관련해서 이제 시간 뭐 분배나 시간 배분. 두 번째는 대학교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산점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과목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가산점 과목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가산점 그 과목의 기반이 잡히고 나면 추가하기를 추천합니다. 뭐 한능검을 예를 들자면 한능검에 있는 뭐 최태성 선생님 교재를 워낙 많이 보니까요, 기출을 분석을 해놔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한능검을 준비한다 했을 때 단원별로 한능검 실제 기출 출제 범위가 무엇이고 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본문과 선지 그리고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가 무엇이고 또 틀린 선지에서는 한정이 어떤 게 한정을 냈는지, 그래서 출제자의 어떤 오답 패턴을 아는 경우 이 정도 단계가 됐을 때 다른 과목을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GTF 같은 경우는요, GTF는 나오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법, GTF 문법 출제 범위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는 사실 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리스닝 들을 때 어떠한 리스닝 어떠한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답의 단서,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지문 안에서도 어떤 답의 단서와 그리고 한정은 무엇인지 이런 게 한번 싹 분석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고 처음부터 소화가 안 되는데 여러 가산점을 한 번에 준비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럼 각각의 그 가산점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산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해져 있는 그 시험 날짜에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한 과목에 집중하시고 그게 기반이 잡히면은 여유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대학교 전공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어차피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 또는 구급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냥 전공 공부 그냥 학점이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학교생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의원 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 외에 또 다른 더 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꿈이 생겼을 때 그때 보통 의원 면직을 하는데, 그럼 의원 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한다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대학교 학점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 공부는 너무 등한시하기보다는 대학교 전공 공부를 하면서, 자, 그럼 이것도 해야겠네요. 시간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 대학생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강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집이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또는 뭐 카페 등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시간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직장인 수험생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만시생이나 주부 수험생이나 이렇게 알바를 하는 수험생들 또는 이렇게 대학교 재학생분들은 시간 확보가 이렇게 고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이 확보되는 한에서 좀 공부를 최대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천한 거는 새벽 시간에 그냥 공부하시길 좀 추천합니다. 밤보다는. 만약에 밤에 본인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밤에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일찍 주무세요. 핸드폰이나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핸드폰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면은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거든요. 차라리 어떤 스트레스 풀 거라면 핸드폰을 보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음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눈은 덜 아프니까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밤에 공부할 때보다 방해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라클 모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수업 자료 같은 거 만들고,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강의 영상 같은 거 촬영하고 하다 보면은 새벽 시간에는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조용하게 온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막 문자가 온다거나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싶다거나, 그래서 좀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아침에 차라리 그냥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만약 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일찍 그냥 학교로 빨리 가시고 그 학교 주변에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과 공부, 학점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은 한 과목부터 좀 집중해 가지고 그 가산점 과목이 어느 정도 기반 잡히면 이제 좀 과목을 추가해도 좋지만, 자, 유의할 점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가산점 실기 시험 또는 그 시험 날짜에 붙을 수 있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밤 시간에 시간 확보가 좀 잘 안 되거나 집중을 못 한다 그러면 아예 일찍 자고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